바이든 대통령이 총기 폭력을 전염병으로 규정하면서 취임 후 처음으로 총기 규제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인프라 투자를 위한 재정 2조 달러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법인세 인상을 25%로 타협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뉴욕시 곳곳에서 아시안 폭행 사건이 연쇄적으로 발생했습니다. 경찰이 사건 영상을 공개하고 신고를 당부했습니다. 영국발 변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이제는 미국에서 가장 지배적인 코로나 바이러스가 됐다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가 팬데믹 가운데 병원과 요양원에 부여된 면책 특권을 폐지하는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오늘 오후 4시 기준 미 전역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어제보다 7만 5,038명, 사망자는 2,564명이 늘었습니다. 뉴욕의 확진자는 6,643명, 사망자는 92명이 늘었고 뉴저지의 확진자는 4,243명, 사망자는 49명이 늘었습니다. 커네티컷의 확진자는 1,012명, 사망자는 5명 증가했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총기 폭력을 전염병으로 규정하면서 취임 후 처음으로 총기 규제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다만 오늘 발표는 입법 조치는 아니고 의회에 보다 공격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촉구하는 수준입니다. 총기 규제에 반대하고 있는 공화당을 넘어서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오늘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총기 폭력 방지 연설을 통해 최근 잇따르는 미국 내 총격 사건을 공중보건에 대한 위기라고 부르면서 이것은 유행병이다, 중단돼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특히 소비자가 부품을 사들여 손수 제작하는 이른바 유령총을 엄격히 단속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유령총은 기성품과 같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될 뿐만 아니라 고유번호가 없어 범죄에 사용됐을 때 추적도 어려운 현실입니다. 또 권총을 소총 수준으로 쉽게 바꾸는 안정화 보조 장치를 국가총기법에 따라 등록 대상으로 하는 규제 방침도 밝혔습니다. 아울러 공격용 무기와 고용량 탄창을 금지해야 한다며 군사용 무기와 대형 탄약 클립의 사적 소지 금지도 요구했습니다. 이와 함께 연방 주류, 담배, 화기, 폭발물 단속국에 총기 불법 거래에 대한 연례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각 주가 총을 소지한 위험한 개인을 선별적으로 규제하는 레드 플래그 법안 채택을 더 쉽게 하도록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런 정부의 총기 단속 강화 조치가 총기 소지 자유를 담은 수정헌법 2조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오늘 우리는 총기 위기뿐 아니라 실제로 공중보건 위기에 맞서는 조처를 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연설장에는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메릭 갈런트 법무부 장관도 참석했고 총기 폭력 피해자 가족들이 청중으로 초대됐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인프라 투자를 위한 재정 2조 달러를 마련하기 위해서 법인세 인상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기존의 21%에서 28%로 높일 계획이지만 타협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중간 지점인 25%에 합의될 가능성도 나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어제 워싱턴 DC에서 한 연설에서 2조 달러 규모의 인프라 투자안에 대해 미국의 일자리를 마련하기 위한 단일 투자 규모로는 2차 세계대전 이후 최대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미국인 수백만 명이 우리나라에서 무너진 것들을 고치기 위해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와 관련해 논쟁을 환영하고 타협은 불가피하다면서 변화는 확실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좋은 생각과 선의에 대해 열려있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는 그렇지 않고 게으름은 선택 안에 없다고 역설했습니다. 한편 법인세율을 28%로 올리는 것과 관련해 구체적으로 얼마나 타협할지를 묻는 질문에 바이든 대통령은 기꺼이 협상하겠지만 돈은 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앞서 재무부는 법인세 인상을 통해 향후 15년 동안 2조 5천억 달러의 세금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습니다. 이를 위해 17쪽짜리 구체안을 공개했는데 최저 법인세율을 21%에서 28%로 높이고 주요국과의 논의를 통해 국제적으로 최저 법인세율을 21%로 맞추며 미국 대기업의 해외 수익에 대해 최소 15%의 세율을 적용하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최저 법인세율은 바이든 대통령이 목표하는 28%에서 25% 선으로 논의 중인 것으로 보이는데 로이터 통신이 백악관과 기업 관계자들을 취재한 보도에 따르면 최저 법인세율은 25% 선으로 타협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뉴욕이 초고소득층을 상대로 최고 52% 정도의 소득세율을 적용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지난 6일 뉴욕주 상원은 연간 소득 $100만 이상에 대해 주 소득세 인상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지난 6일 뉴욕주 상원은 연간 소득 $100만 이상에 대한 주 소득세 인상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인상안은 주 하원을 통과하고 앤드류 쿠오모 주지사가 서명하면 발효됩니다. 이번 인상안은 연간 개인소득 $100만 이상에 대한 뉴욕주 소득세율을 현행 8.82%에서 9.65%로 올리는 내용입니다. 또 연간 소득 $500만 이상은 10.3%, $2,500만 이상에 대해선 10.9%의 소득세율 구간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뉴욕시의 소득세율 3.9%, 10에서 37%인 연방 소득세율까지 합산할 경우 뉴욕주의 초고소득층은 수입의 최고 52% 정도까지 소득세를 내게 되는 겁니다. 이 경우에 뉴욕주는 캘리포니아주를 넘어 미국에서 소득세율이 가장 높은 지역이 됩니다. 현재 캘리포니아주는 $100만 이상 소득에 대해 총 50% 정도의 소득세율을 적용합니다. 다만 캘리포니아주 의회에는 총 소득세율을 최고 54%까지 높이는 내용의 법안이 제출돼 있습니다. 한편 2018년 기준으로 뉴욕주에서는 3만 명 정도가 연간 소득이 $100만 이상이고 연간 소득 $500만 이상은 4천 명입니다. 연간 소득 $100만 미만의 경우 최고 소득세율은 44%입니다. 이 밖에 워싱턴주와 미네소타주에서도 소득세율 인상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뉴욕시 곳곳에서 아시안 폭행 사건이 연쇄적으로 발생했습니다. 경찰이 사건 영상을 공개하고 신고를 당부했습니다. 어제 저녁 로어 이스트사이드 거리 카페에서 한 여성이 반아시아적 폭언을 하고 다른 여성의 얼굴을 폭행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뉴욕시경은 어제 오후 7시 35분경 로어 이스트사이드 279 그랜드 스트릿에서 35세가량의 용의자가 아시안을 비하하는 발언을 하고 피해자의 얼굴을 폭행하고 달아났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오늘 사건 현장 영상을 공개하고 신고를 당부했습니다. 브루클린의 한 런드로맷에서도 지난 5일 한 흑인 여성이 이 가게에서 일을 하고 있던 40대 아시안 여성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했습니다. CCTV에 따르면 가해 여성은 갑자기 카운터로 들어가 47세의 아시안 여성을 세제가 담겨져 있는 용기로 머리를 마구 때리고 땅바닥에 눕힌 뒤 빨래를 담는 카트를 훔쳐 달아났습니다. 한편 뉴욕시경은 오늘 지난 한 달여 동안 3건의 아시안 증오범죄 혐의로 28세 조셉 루소를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용의자는 지난 월요일 오전 브루클린 JNR 뉴욕 슈퍼마켓 밖에 서 있던 77세 아시안 남성을 밀어 넘어뜨려 팔 등에 부상을 입히고 달아났고 지난달 22일에는 브루클린 킹스 하이웨이 인근 이스트 13가에서 거리를 걷고 있던 32세 아시안 여성에게 아무 말도 없이 다가가 갑자기 머리채를 잡은 채로 질질 끌고 다닌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지난달 5일에는 그레이브젠드의 킹스 하이웨이에서 60대 아시안 여성을 밀어 넘어지게 한 혐의도 있습니다.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는 전염성이 더 강하고 치명률도 더 높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영국발 변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는 미국에서 가장 지배적인 코로나 바이러스가 됐다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로시엘 월런스키 질병통제예방센터 국장은 어제 백악관 브리핑에서 CDC의 가장 최근 추정치를 근거로 할 때 영국발 코로나19 변이가 이제 미국에서 돌고 있는 가장 흔한 종이라고 말했습니다. CDC에 따르면 6일까지 16,275명의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가 확인됐는데 CDC는 실제 감염자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변이 여부를 확인하려면 유전자 염기 서열 분석 작업을 해야 하는데 확진자 가운데 일부에만 이를 수행하고 있는 만큼 실제 감염자는 더 많을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미국의 최근 일주일간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는 64,760여 명으로 일주 전보다 소폭 줄었습니다. 하지만 2주 전보다는 약 18%, 4주 전보다는 12% 더 많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미시간주의 감염자 증가세가 두드러지면서 미시간주는 최근 일주일간의 하루 평균 확진자가 6,600여 명에 달했는데 5주 전 1,350여 명과 비교하면 5주 새 약 5배로 늘었고 이 가운데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가 왕성하게 퍼지고 있습니다. 마이클 오스터운 미네소타 대학 전염병 연구정책센터 소장은 이처럼 전염성이 더 강한 변이가 증가하면 백신 접종 확대에도 불구하고 미시간주에서 나타난 것과 같은 급증이 금세 다른 곳에서도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뉴욕주의 비상사태 또는 재해처리보호법이 폐지됐습니다. 해당 법안은 팬데믹 가운데 병원과 요양원에 면책 특권을 부여해왔는데요.
앤드류 쿠오모 주지사가 이를 폐지하는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앤드류 쿠오모 주지사의 서명에 따라 요양원과 병원 시설의 과실치사 등으로부터 면책특권을 부여하던 비상사태 또는 재처리보호법이 결국 지난 6일 폐지됐습니다. 이 법안은 지난 1일 주 상하원에서 반대표가 총 1표만 나올 정도로 압도적으로 통과했었습니다. 이 법은 지난 2020-2021 회계연도 뉴욕주 예산 속에 포함돼 병원이나 요양원이 관리 소홀 등 명확한 실책이 있는 경우에도 보호자 등 고객이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게 했습니다. 때문에 론킴 뉴욕주 하원의원 등 지역 정치인들과 요양원 환자 가족 및 시민단체들로부터 부도덕하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면책특권 폐지 법안을 발의한 김 의원과 알렉산드라 비아기 주 상원의원은 어제 트위터를 통해 면책특권이 폐지돼서 다행이라며 이 전면적인 면책특권으로 인해 코로나19로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수천 명의 가족들이 법적 대응책을 찾지 못했다고 전했습니다. 지난해 3월 코로나19 확산이 시작된 이후 처음으로 뉴저지 각 타운별로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를 파악할 수 있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한인들이 많이 사는 타운들의 누적 확진자 수도 공개됐습니다. 지난 6일 러커스대 캠든 캠퍼스가 발표한 2020년 뉴저지 타운별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통계에 따르면 뉴저지 한인 밀집 타운들 가운데 코로나19 확진자가 가장 많은 타운은 파라무스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12월 15일 기준 파라무스의 누적 확진자는 1,812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또 파라무스의 경우 인구 10만 명당 누적 확진자 수도 6,808명으로 한인 밀집타운 가운데 가장 많았습니다. 최대 한인 밀집타운들로 꼽히는 팰리세이즈 파크와 포트리의 경우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각각 603명, 1,116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인구 10만 명당 누적 확진자는 팔팍 2,933명, 포트리 3,017명으로 포트리가 다소 많았습니다. 버겐 카운티 동부의 한인 밀집타운 가운데서는 클립사이드 파크이 인구 10만 명당 누적 확진자 수가 5,127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리츠필드가 인구 10만 명당 4,640명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버겐 카운티 북부 지역의 한인 밀집타운들 중에서는 놀우드가 인구 10만 명당 누적 확진자 수가 4,880명으로 인근 타운들에 비해 다소 많았습니다. 2021-2022학년도 아이비리그 대학 입학 지원자가 폭증해 역대 최다를 기록했고 합격률은 역대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SAT와 SCT 점수 제출 의무화가 폐지되면서 교내 인종과 배경 다양성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지난 6일 발표된 아이비리그 대학 입시 결과 발표에 따르면 2021-2022학년도 아이비리그 대학들은 역대 최다 지원자를 받은 반면 합격률은 역대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각 학교가 대학 입학 자격시험 SAT와 대학 입학 학력고사 SCT를 지원 요건에서 제외하기로 하면서 학생들이 한번 넣어나 보자 식으로 지원한 결과로 분석됩니다. 하버드대는 올해 총 57,435명이 지원해 1,968명, 3.4%가 합격 통보를 받았습니다. 지난해에 비해 지원자는 42% 늘었고 합격률은 1.5%포인트 떨어졌습니다. 예일대는 역대 최다인 46,905명의 지원자 중 2,169명이 합격했고 전년에 비해 합격률이 1.9%포인트 낮아졌습니다. 프린스턴대는 4%의 합격률로 전년에 비해 1.6%포인트, 유펜은 5.7%로 전년보다 2.4%포인트 떨어졌습니다. 컬럼비아대의 합격률은 3.7%, 전년보다 2.4%포인트, 다트머스대는 6.2%의 합격률에 2.6%포인트, 브라운대도 5.4%의 합격률로 전년에 비해 1.5%포인트 떨어져 모든 아이비리그 대학들이 역대 최저 합격률을 기록했습니다. 한편 하버드대의 최다 소수계 합격자는 아시안으로 전체 합격자의 27.2%를 차지했고 흑인은 18%, 라틴계 13.3%, 백인은 40%로 파악됐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LA 인근 온타리오 지역의 한 쇼핑몰 매장에서 아시안 커플을 폭행한 용의자 2명이 체포됐습니다. 온타리오 경찰에 따르면 지난 4일 오후 5시 15분쯤 온타리오 몰 내의 한 의류 매장에서 사회적 거리 두기를 놓고 언쟁을 벌이던 중 용의자 2명이 아시안 커플을 수차례 폭행해 부상을 입히고 도주했습니다.
당시 공격을 말리려던 다른 주민 2명도 용의자들에게 폭행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용의자들은 리버사이드 카운티의 헤멧에 거주하는 34살 투보리언스 맨서와 31살 테렐 프레인스로 확인됐습니다. 용의자들에게는 중범죄 폭행 혐의 등이 적용됐으며 목격자들의 증언에 따라 용의자 가운데 1명은 증오범죄 혐의도 추가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LA 카운티 곳곳에서는 팝업 백신 접종소가 문을 열고 운영되고 있습니다. LA 케어 헬스 플랜과 블루쉴드 오브 캘리포니아는 다음 달 1일까지 USC 약대와 협력해 16개의 팝업 백신 접종소를 야외에 개장한다고 밝혔습니다. 백신 접종소는 메트로 LA, 팜데일, 린우드 등 백신 공급이 부족한 지역 인근에 배치되며 18세 이상에게만 승인된 존슨앤존슨 백신이 공급될 예정입니다. 접종 대상은 LA 카운티 지침에 따라 현재 필수 업종 종사자와 50세 이상 주민들이며 15일부터는 16세 이상 주민들로 확대됩니다. 백신을 맞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전에 온라인이나 전화로 예약해야 합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미시시피대 파이카파 알파 신입회원 신고식에서 선배가 후배에게 표백제를 먹여 가중 폭행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소송을 제기한 한 신입회원은 지난해 10월 11일 클럽 선배들이 물 대신 제공한 세정제를 2-3모금 마신 후 곧바로 구토하고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았는데도 이튿날까지 구토가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후 식도 일부를 제거해야 하고 위암의 위험이 크다는 의사의 진단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미시시피대는 세정제를 입안에 뿌린 학생을 정학시켰고 파이카파 알파 본부는 문제 학생을 퇴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버지니아주가 성인의 마리화나 사용 합법화 시점을 오는 7월로 앞당겼습니다. 당초 주의회는 2024년부터 성인이 대마초를 합법적으로 소지할 수 있다는 법안을 통과시켰지만 이번에 허용 시점을 약 3년 앞당긴 겁니다. 공화당 의원들이 반대했지만 민주당이 강행 처리했습니다. 이번 조처에 따라 버지니아주에선 오는 7월 1일부터 21세 이상 성인 1인당 최대 1온스의 대마초를 소지할 수 있게 됩니다. 어제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은 메모리얼데이 연휴가 시작되는 5월 29일부터 뉴욕시 8개 해수욕장을 일제히 개장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뉴욕시 53개의 공공 야외 수영장 중 48개를 공립학교가 방학에 들어가는 다음 날인 6월 26일부터 개장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과 최소 6피트의 거리를 유지해야 되고 여의치 않을 때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는 등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방역 수칙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노동부가 지난주 3월 18일부터 4월 3일까지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74만 4천 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전주보다 16,000건 늘어 2주 연속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3월 셋째 주 코로나19 사태 이후 처음으로 60만 건대를 찍었다가 다시 2주 내리 70만 건대를 기록한 겁니다. 지난주 청구 건수는 블룸버그 통신이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의 68만 건을 크게 웃돌았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금요일은 구름이 많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58도, 섭씨 14도, 밤 최저 기온은 50도, 섭씨 10도로 예상됩니다. 토요일도 흐린 가운데 늦은 밤부터는 비가 내리기 시작하겠습니다. 일요일은 오전 내내 비가 내리다가 오후부터는 간간히 소나기가 오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미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